세계 3위의 경제 대국, 로봇과 AI, 첨단 기술의 본고장 일본.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거리, 정확한 시스템, 안전한 도시.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700만 명, 일본 전체 인구의 15%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도 직장도 친구도 없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본 사회는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천천히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죠.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에서 이토록 거대한 고립의 세대가 탄생한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사회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어두운 비밀, 잃어버린 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현재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거리를 걸어보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어요. 30대와 40대 연령층의 사람들을 찾기가 유난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직장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이 연령대는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도쿄의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예전에는 30, 40대 고객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이 연령대의 방문이 현저히 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 일본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일본의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경제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유의 고용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한 세대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일본의 고용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슈쇼쿠 카치도라는 의식적인 취업 활동부터 시작해서 슈신코요라는 종신 고용 제도까지 모든 것이 한 번의 기회에 달려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직후 딱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정규직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토요타나 소니 같은 회사들은 매년 4월에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는데 이때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시스템은 1950년대부터 형성되어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NEC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신입 채용을 90% 이상 줄였고 히타치는 아예 5년간 신입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잘못된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용 빙하기를 겪은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졸업한 젊은이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0년이라는 긴 기간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1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었어요. 잃어버린 세대들은 명문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어요. 30대와 40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입니다.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등 소비의 중심축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연령층이 경제력을 갖지 못하면서 일본의 내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일본의 30, 40대 평균 소득은 1990년대 대비 약 30% 감소했고 이들의 주택 구매율은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판매량도 이 연령대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켰고 현재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와 15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이 1대 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히키코모리 현상의 확산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집에만 머물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세대 중 일부가 사회적 좌절감으로 인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점차 젊은 세대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일본에는 약 10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한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뒤 10년째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그는 사회에 나가봤자 받아주는 곳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사회와 단절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일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완벽주의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시스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엄격한 위계 질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사람들이 아예 사회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특히 일본의 직장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카로시라는 단어가 과로사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나온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회식과 같은 사내 행사 참여도 거의 의무적입니다. 개인의 시간이나 취향은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평균 근무 시간은 연간 2000시간을 넘어서며 이는 독일의 1400시간이나 프랑스 1500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더욱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서비스 잔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더욱이 일본 기업들의 채용 관행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여전히 신졸자 일괄 채용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한 번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이는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졸업식이나 타이밍이 평생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히키코모리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상담 서비스, 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30년간 굳어진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은 3년간 30만 명의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의 30%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사회의 경직성입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니트족, 중국의 탕핑족 등 비슷한 현상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형성된
과도한 경쟁 사회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3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라는 의미의 구구육 문화에 반발해 누워있다는 의미의 탕핑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경에는 일본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요. 경제활동 인구는 더욱 급격히 감소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의 활력 상실입니다. 젊은 세대가 도전을 포기하고 안전한 선택만 추구하게 되면서 혁신과 창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창업률은 4%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일본 기업들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같은 IT 기업들은 중도 채용을 확대하거나 원격 근무를 도입하거나 부서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등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성공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위기의 후유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경직된 시스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적 결과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해야만 일본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